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와우. 스튜디오? Do you know studio? 영어과 교수 같지 않습니까? 너무 그죠? 네, 교수님 같네요. 야, 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가 매번 촬영 장소가 녹음 장소가 바뀌죠. 네.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번지르르한 곳을 간만에 네, 빌렸죠. 최첨단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카메라 3대와 그다음에 우리 녹음 시설을 갖추고 이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황철학 합류 이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복덩어리. 그렇죠. 복덩어리가 들어오지 않았나. 제가 어딜 가도 복덩이라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잘 영입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연 여기서 언제 쫓겨나게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가 약간 무거우면서도 미묘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당해본 사람들에게는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러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성이 많이 드러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안 그래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심코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오프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이 눌린 채 제압당하던 플로이드는 결국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별이라는 용어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죠. 차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차별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나요? 당신에게 먼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인성역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은 왜 일어나고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차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인성역전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어떻게 차별들 좀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평소에 겪는 여러 가지 차별들도 있는데 저는 우선 외국도 잘 나가보지 않아서 인종차별은 아직 안 겪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겪어본 차별 중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좀 차별을 겪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네. 성차별? 일종의 저는 성차별이라고 느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기회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제 어느 학교에 원서를 내고 면접까지 올라가게 됐거든요. 오, 네, 면접까지 올라간다는 건 실력이 상당하다는 뜻인데. 운이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 네. 그래서 뭐 5명이 올라갔는데 저 혼자 여자고 나머지 4분의 후보가 남자였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는데 그 교수님들이 다 남자분들이셨어요. 근데 특정한 남자 교수님이 이 집단 사회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자인 자네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할 수 있겠느냐. 뭐 회식 가고 술자리 있고 하는데 뭐 여자가 뭐 잘할 수 있겠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게 내 면접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끈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쵸. 아우 아닙니다. 저 뭐 술도 잘 먹고 어디 가든 분위기 잘 맞추고 최대한 웬만한 남자보다 더 남자 같습니다. 하하하 하고 웃고 말았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슬픈 거야. 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했지. 말을 했는데 이제 누군가는 그게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이 들었을 때는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남자 선생님들은 당연히 남자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때 너무 약간 너무 큰 충격의 성차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면접관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그 학과 운영하는 교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운영자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실제로 모든 구성원들이 다 남자로 돼 있고 여자 한 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학과의 분위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운영 방식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로 물어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런 왜 차별 어투도 있잖아요. 자세도 있잖아요. 짜세가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팔짱 끼고 뒤로 이렇게 제껴요. 제가 그런 띠꺼운 거 아주 잘합니다. 어이 자네 여잔데 잘할 수 있겠어? 우리는 다 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런 거였나? 네, 조금 경박스러움을 조금만 빼면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 맞아. 이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왜 네가 이거랑 네가 이거랑 다르잖아. 그것도 분명히 다 남잔데 여자 혼자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말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랑 여자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랑 그 느낌이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저는 후자의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고 분명히 그런 태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일단 그 말 자체가 또 어폐가 있는 게 뭐 여잔데 술 먹고 회식하고 이런 거 잘 적응할 수 있겠어라고 그런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남자도 술 안 먹을 수 있고 남잔데 회식에 적응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 제가 아는 황 선생님은 정말로 회식과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남자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그런 질문을 오히려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그 교수님이 진짜로 술 잘 먹고 회식 잘하는 교수를 원해. 그것도 웃기는 거지만은 남자 선생님한테는 그 남자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사람이 있는 거야. 술도 못 먹고 회식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완전 똑바른 FM의 사나이. 근데 그 사람은 남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걸러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면은. 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럼요. 남자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 고정관념인 거죠. 맞아요. 여자는 이럴 것이고 남자는 이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질문을 하신 거니까 사실은 고정관념이 차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투 이런 것도 미묘한 느낌에서 이게 미묘한 거야, 차별이. 이게 딱 차별이다라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뭐 받아들인 사람은 뭐 그런지 잘 몰랐는데? 이게 미묘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한테 되게 좌절감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같더라도 태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근데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메시지라도 둘 사이에 서로 문제시 안 삼으면은 그것도 차별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차별적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 둘 다 이게 무슨 차별이야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그럼 맞아요. 그것도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네. 미묘함이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 가정에서 되게 딸이라고 차별을 받으셨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역사인가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동생은 밥그릇, 국그릇, 수저 세트 다 있었어요. 동생은 남동생이죠? 네, 남동생이에요. 근데 저 어린 마음에 나는 내가 맞이고 누나인데 동생은 이쁜 밥그릇에다 밥을 주고 나는 아무데나 밥 주고 아무 숟가락이랑 쓰라 하니까 왜 나는 동생 거 안 줘? 그러면 여자애가 왜 그런 걸 따지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아 솔직히. 진짜요?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그 얘기를 되게 그러니까 아들과 딸 차별이 되게 심했던 거죠. 네. 그런 차별을 당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이 실제 있잖아요. 있어 왔고. 그러니까 겪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피해의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어떤 부분은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행동한 건 아닌데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과하게 받아들인 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피해 의식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저의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여자들은 다 차별받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는 성차별을 전혀 안 받았거든요. 네. 예, 저희는 딸만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그런 쪽 사실 저도 옛날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우리 이제 엄마 쪽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게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는 되게 특이한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특이한 거였었구나. 그럼요. 예. 그 저희는 그리고 딸만 있고 해가지고 제가 전혀 차별받지 않고 뭐 여자애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오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야, 여자애들은 그래도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너네 남자애들은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다 같이 있는데 여학생 남학생. 어이가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대놓고 그런 성차별 발언하는 교사는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다 올라오고 난리 나지. 게시판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여학생들이니까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차별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지들이 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런 데서 발동이 되는구나. 뭐냐면은 그 피해의식이라고 하게 되는 게 내가 피해를 한번 받아봤으면 그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집에서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보지 못한 김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런 뭐 너네는 남자애들은 공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쓸래? 여자애들은 뭐 대충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뭐래 BS 이러고 그냥 말았을 것 같아. 그런데 황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약에 밥 먹는 그릇이 다르고 뭐 내용 뭐 반찬도 달랐어요? 네, 아버지 반찬 따로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럼 반찬이 그렇게 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은 아씨 짜증나 죽겠네 이런 식으로 짜증의 감도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것도 좀 그것- 다른 거 같아요. 그래요? 그거 왜냐면 내면- 누적되거든. 누적돼서 내면화 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피해 의식을 얘기하는 게 이제 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래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저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책상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 진짜? 네, 웃기잖아요. 장난해요 지금?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요? 여기에서 책상 박차지 마. 근데 작가님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별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받아오면 이게 폭력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 익숙해져. 아, 그러니까 그래? 그게 안 거슬리게 들려요. 예. 아 네. 그냥 계속 주눅만 드는 거지. 난 여자니까 열등해 어. 이런 식으로 내면화를 하게 되는 어.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황철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받잖아요. 지가 뭔데 그래가지고 막 교실 박차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 집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군 건데 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근데 난 엄마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저 선생님이 저 따위로 말했다. 그러면 엄마는 제 편이거든요. 그렇게 지지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가 왔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지지를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황철학 선생님은 그런 지지를 못 받아주셨으면은 못 받아보셨으면 점점 주눅이 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은 상대방이 그런 의사가 아닌데 던진 말에도 과민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열등감이 없고 만약에 헛소리 하면은 나는 내가 싸워서 박살 낸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피해의식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그런 뜻으로 하지 않은 말까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저는 별로 없거든요. 아. 네. 그런 또 그렇죠. 차이가 있네요. 네. 이 누적이 되면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좀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리가 커지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분노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저도 그렇게 그랬었지 돼서. 이러고. 그러면서 막 자다가 깨기도 해.
열받아서. 아 진짜요? 그때 생각이 나니까. 이불킥으로. 네, 좀. 이게 사람한테 되게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리고 음. 그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정신 건강까지 지배를 해버려요. 이 차별받은 경험들이 쌓이면은.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내려져요. 맞아, 내려가요. 맞아. 어.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지. 이게 참 요런 미묘한 뉘앙스를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셨을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잖아요. 네. 제가 헛다리를 짚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상처를 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솔직히 메이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항상 우리 주류죠. 사회에서 운이 좋게 주류에 계속 편입이 됐던 거예요. 일단 남자죠. 그리고 뭐 공부도 그렇게 못했던 편은 아니었고 항상 중상위권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랬었죠. 그다음에 운 좋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인생이 운 좋게 항상 주류 편에 편입이 되어 있었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제 의지건 의지가 아니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별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된다기보다는 아 저거는 저랬으니까 이랬을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로직을 돌리고 있는 거지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게 있네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원PD님은 한 번도 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있죠. 뭘까요? 일단 또- 욕부터 나오죠. 또 이런 게 또 있구나. 이게 차별을 한 번 받으면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계속 기분이 나쁘네요. 그럼요. 아니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그 해외에 있는 학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지.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받을 일이 그치. 없었지만 그치 이제 외국에 해외에 나갔다. 나가 보니까 나쁜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탈리아 학회에 갔다가 이제 하루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주변 이렇게 구경을 관광해야죠. 하는데 그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모자를 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모자 가게에 가가지고 쓱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모자를 한번 써보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막 오더니 이 모자 만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래갖고 알겠다 안 만지겠다. 그리고 나서 구경하다가 저기에 있는 저 모자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준대. 그래갖고 이거 한번 써볼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라고 막 손사래를 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막 그랬더니 우리 아직 문 안 열었다고 가라고. 너희한테는 안 판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서 이제 저희 교수님 저 어디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란 걸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딱 그런 일을 대놓고 면전에서 당하고 나니까 둘이 식당에서 둘이 맥주를 마시면서 저런 장놈의 새끼들 뭐 이딴 나라가 다 있냐고 막 이러고 있고 이제 둘이 다짐을 했죠. 한국에서 이탈리아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아작을 내놓는다고. 딱 그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때 그 해외여행을 갔을 때 농담처럼 들리던 말이 백인 남자들한테 이건 농담입니다. 백인 남자들한테는 위계 질서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어떤 위계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가장 예쁜 여자, 두 번째가 여자, 세 번째가 못생긴 여자, 네 번째가 자기가 키우는 개, 다섯 번째가 개를 사랑하시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남자, 여섯 번째가 동양인 남자. 그래서 뭐 우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길을 몰라갖고 길을 딱 물어보면은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뭐 대충 막 그러고 자기 모른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앞에 바로 동양인 여자애들이 막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돈 같은 거 이렇게 거슬러 달라거나 어떤 일이 있어갖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웃으면서 상냥한 미소를 보이던 애가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내가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살에 치고 가라 그러고 막 이씨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 기분들을 제가 느끼고 와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한번 차별을 받았던 피해 의식이 진짜로 기분이 더럽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네요.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그 왜 이 사건 있었잖아요.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상 그 졸업 사진을 코스프레로 찍잖아요. 설정해가지고. 엄청 유명하죠. 네. 그게 매해 얘네들이 또 뭐를 또 코스프레 할까가 항상 화제인데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 어떤 거였죠? 그 장례식장. 관짝 뮤직비디오였나? 소년단이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장례식장에 퍼포먼스를 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어깨에 메고 흥겨운 노래 맞춰가지고 막 이런 춤을 추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밈으로 돌기 시작한 거죠. 그 화제가 됐죠. 네, 그 밈이라고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짤방. 맞아, 짤. 그 초등생들한테 최고 인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글 같은 거 인터넷에 올릴 때 사람들이 그냥 글만 있으면 안 보고 쭉쭉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사진들 한두 개를 이렇게 껴놔요. 그거를 짤림 방지용이라 그래갖고 짤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짤방을 영어로는 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짝 소년단이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밈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흉내를 낸 건데 그거가 이제 당연히 아프리카니까 다 흑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얘네들이 새카맣게 칠을 한 거야. 하고 이제 옷이랑 그런 거를 똑같이 입고서는 이제 관까지 어디서 제작해서 들고 그걸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인 가나 출신 샘 오칠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 재밌는 분. 그분이 그 얼굴을 까맣게 칠한 거는 흑인 비하 행위다. 그거는 이제 옳지 못하다. 학생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더니 난리가 났지. 그렇죠. 아니 우리가 흑인을 비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흉내를 내다 보니까 걔네가 얼굴이 까매서 까맣게 칠한 것 뿐인데 그게 무슨 비하냐 하면서 샘 오칠이를 엄청 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인스타를 닫았죠. 오칠이가 그래요? SNS를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우선은 그 흑인 분장한 건데 그게 기분이 나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 하나랑 그다음에 그 사건의 하나 중에 그래서 오칠이의 과거 왜 한국인 비하나 동양인 비하 발언까지 찾아가지고 마녀 맞아. 사냥 욕을 하더라고요. 엄청 했죠. 오칠이에 대해서. 네, 근데 또 그건 또 물타기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거고 과하다. 네, 이건 이건데 근데 좀 이해를 못했긴 했어요. 그냥 분장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엔 그랬어. 원피디님은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쟤 또 관심 받으려고 선을 넘었구나. 오칠이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선호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슈가 딱 될 만해서 관심 보이려고 몇 개 의견을 내놓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모치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얘 왜 이럴까? 왜 여태까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우선 했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는 좀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 분장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인종차별의 행위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런 것들이 퇴출이 되고 있다. 맞아요. 그런 거 욕을 많이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얘네 그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잘못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관짝 소년단이 유명인이잖아요. 그럼 그 유명인을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에게 뭔가 웃기려고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은 관짝 소년단이라고 하게 되는 그 소년단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피부가 까매요. 그래서 까맣게 분장을 했는데 그게 나쁜 일인가? 라는 생각은 좀 했었죠. 근데 이 사건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까마서 까맣게 칠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세모칠이는 왜 갑자기 난리냐 관종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흑인들이 세계적으로 즉 역사적으로 당했던 그
차별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얼굴을 그 까맣게 칠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블랙페이스라는 용어로 뭐 너무 당연한 용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특별히 흑인을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흑인들이 얼마나 그 노예로 팔려와서 진짜 그건 차별도 아니라 완전히 학대와 그쵸.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지금 시민이 될 때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흑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노예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겪었던 시절에 그런 흑인들을 비하하고 놀림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런 미국에서 이제 백인들이 얼굴에 까맣게 칠을 하고 흑인을 조롱하는 그런 쇼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너무나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을 까맣게 칠한 것만 봐도 흑인들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짐 크로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짐 네. 크로우법이 뭐냐면 그렇게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막 흑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이 짐 크로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뭐 그렇죠. 개그맨이나 그렇죠. 연예인이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짐 크로라는 사람. 주로 그런 개그를 했었구나.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차별하는 그 법 자체를 짐 크로 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서구 문화에서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것 자체가 흑인 비하와 조롱의 상징이라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시커먼스라고 얼굴 있었어요. 시커먼스 알면 진짜 옛날 사람인데 시커먼스. 요즘 학생들 절대 모를 건데 비슷하게 그런 짐크로 같은 거였어요. 아마 그때도 그런 거를 보고 따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도 약간 흑인을 웃긴 존재로 보는 시각이 그때는 있었어요. 옛날에도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 더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는 흑인들이랑 우리가 그렇게 접할 일이 없었지. 그쵸.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지도 않았고 우리도 잘 몰랐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유행하는 거 저기서 유행하고 그러던 시대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행위 자체가 흑인들한테는 모욕이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쯤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야 될 때거든요. 라고 말해도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실 입장 바꿔 보면은 금방 알아요. 그 있잖아요. 왜 동양인들 차별하는 그 퍼포먼스 있죠. 눈 이렇게 찢는 거. 눈 이렇게 찢는 거. 그거 어디서 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저거 동양인 비하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 많이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럽 여러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버스킹하고 요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집 찾아다니고 여행 가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주인공들을 쭉 카메라로 찍다 보면은 그 카메라 배경에 유럽인들이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 보고서는 눈 찢는 표정하고 있는 게 배경으로 딱 잡히면은 쟤네들 인종차별했네 뭐 이런 거 기사가 떴고 맞아요. 이런 것들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그냥 너네가 동양인이라서 너네한테 동양인이다 말하자면 이거지. 그래서 너네들이 눈이 찢어진 건 사실이지 않냐. 우리가 흑인한테 너네가 얼굴이 까만 건 사실이지 않냐라고 말한 거 똑같아. 너네 눈이 찢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우리는 비하나 모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되게 모욕적으로 느끼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동양인들이라고 다 똑같아요. 동양인도 수없이 많은 민족과 문화와 그런 국적이 있는데도 걔네는 그냥 동양인 보면 눈을 찢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흑인들도 우리는 그냥 흑인 얼굴 까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진짜 많은 그 안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흑인은 까만 걸로 퉁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서도 기분이 나쁜 거고 심지어 뭐 얼마 전에 뭐 얘네들이 전혀 나쁜 뜻이 없음에도 약간 그 배경으로 비쳤을 때 눈을 찢는 거는 조롱의 뜻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인종차별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경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축구 경기에서 저는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그 리그전을 월드컵 하다가 아니었어요? 리그전 하다가 뭔가 우리가 이겨서 어떤 팀을 이겨서 멕시코가 저기 통과하게 된 거야. 월드컵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월드컵. 예.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인가 어디 잡아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이겨도 떨어지고 져도 떨어지는데 멕시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기면 올라가고 우리가 지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독일이었죠. 맞아요. 우리가 독일을 어떻게 이겨? 근데 이겼잖아요. 고춧가루를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멕시코 애들 너무 신난 거야. 그리고 사실 멕시코는 우리가 볼 때 막 그렇게 유럽은 아니니까 우리를 차별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멕시코는 진짜 너무 신나서 한국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다 같이 눈을 찢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나 안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선수단들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멕시코에서 관중들이. 현지 응원했던 사람들 맞아. 관중들이 땡큐 코리아 해놓고서는 거기 사진에 사람들이 다 눈 찢는 퍼포먼스를 한 거지. 맞아요. 그 우리가 그거를 엄청 대노했거든요. 저것들이 고맙다면서 저렇게 인종차별 퍼포먼스를 하냐. 그랬던 기억이 있는 우리가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게 흑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인종차별적으로 느껴질 기분이 나쁘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한 사람을 그렇게 탈탈 털고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흑인을 우리가 우습게 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화이트 페이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분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뭐 조커다 아니면은 백인의 유명한 뭐 도널드 트럼프를 해보고 싶다. 의정부고 애들은 별별 애들을 맞아요. 다 합니다. 뭐 사물도 코스프레를 하고 뭐 별짓 다 해요. 그래갖고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를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금발머리 하고. 도널드 트럼프 머리를 하고 그거 찍었어요. 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흑인들처럼 그렇게 학대받고 차별받던 역사가 없으니까. 주류니까. 네. 다른 거예요. 이게 주류를 조롱하는 것과 사실 주류 조롱하는 문화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 있잖아요. 우리도 왜 탈춤 같은 거 보면 양반들 놀리는 그런 거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거는 워낙에 억압받는 서민들이 어쩌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서름을 표출하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대신에 차별을 받았던 흑인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우리 사회의 약자라 마이너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는 주류를 조롱하는 거랑 맥락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왜 눈 찢는 퍼포먼스에 발끈하냐니까? 그냥 눈이 찢어져서 찢었을 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눈 찢는 퍼포먼스를 모욕적으로 느끼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럼요. 맥락이 다르죠. 언제 백인들이 그렇게 흑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차별받고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목이 눌려서 죽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같은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갖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과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요. 이 행동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는 그 논의에서 벗어난 내용이 되는 거군요. 네네. 주류를 그렇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예시를 들어서 그 사람이 흉내를 내서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봤겠냐고. 반대면 반대였지. 그치, 반대면 그러니까 그 반대. 사람을 조롱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맥락이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차별과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데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묘사한 그 무늬가 있어요. 태양에 이렇게 짠 하고 빛 비추는 거. 맞아요. 그 우길승천기 무늬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태양이 떠오르는 마크예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예쁘네? 우리가 왜 성조기 무늬 같은 것도 옷에 그냥 막 있잖아요. 예쁘니까. 그래서 우길승천기 무늬를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특히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옷에다가 장식으로 달고 나올 때가 있어. 그거 보면 이제 한국 네티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화력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난리가 난다고요. 이 무식한 것들, 저 우길승천기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길승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모르고 저런 옷을 개념 없이 입고 댕기냐. 그렇죠. 이런 댓글들을 막 쓰잖아요. 맞아요. 나치하고 같다 이렇게. 나치랑 같은 거다. 그러면은 이제 서양에서는
나는 몰랐지. 우리 애들은 나치는 알아도 그 나치 마크는 알아도 이거는 나는 몰랐어. 그냥 그쵸. 예뻐서 입었는데 그러면은 야 저거는 일본이 그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엄청나게 학대받고 핍박받았던 역사가 있다. 아시아에 특히 한국에 그러니까 저런 거는 입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알았어 미안해 안 입을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알게 뭐야 이러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발끈하면서 흑인들이 그렇게 핍박받던 거에 상징인 블랙페이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발끈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태도도 있다. 왜냐면은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사실 일본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것도 또 서양 애들이 보기에는 유럽 애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지금은 아니잖아. 그리고 케이팝 잘 나가고 니네 잘 살고 뭐 아직도 이거 가지고 예쁜 무늬도 못 입게 하고 난리야라고 하면은 왜 그럴까요? 유럽 애들은. 걔네들도 안 당해봤으니까. 다 정복자들이었기 그럼요, 때문에 정복자들. 피정복 그러니까 예. 식민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야 쟤네 우길승천기 있고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공감을 못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발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샘 오치리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샘 오치리가 좋고 나쁘고와는 다른 얘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 샘 오치리가 옛날에 동양인 비하 뭔가를 했더라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틀린 말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신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길승천기 가지고 발끈했던 사람이라면 샘 오치리의 발언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면 내로남불이지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차별이라는 게 미묘한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정말 더러운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예. 많고. 의도도 없었을 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차별받는다고 해도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나는 차별이라고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생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죠. 상당히 미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가야 된다. 맞아요. 인성역전에서 이거를 다루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차별과 관련된 경험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황철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차별의 경험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차별의 경험이 있으셨고 우리 김작 같은 경우에는 그 차별 받았던 게 있었지만 훨씬 더 인지를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야 우리나라에서야 방구석 여포였지만 해외로 나가 보니까 탈탈 털렸던 우리나라 안에서는 내가 여포야. 날 이길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탈탈 털리고 왔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던 게 그 한번 회자가 되었었던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앨범 사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급을 했었던 유명 연예인의 언급을 통해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